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원에 심으면 절대 안 되는 식물과 퇴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덩쿨을 이렇게 싸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줄을 만들고 이렇게 감고 자기 혼자 못 올라가서 식물에다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이거는 치과에 속하는 콩과 식물입니다. 만경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지금 3월부터 얘가 싹이 올라와서 여름 내 이렇게 식물들을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꽃이 피고 콩처럼 씨앗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콩처럼 맺는 씨앗이 뚝뚝 터져서 아주 온갖 데가 다 이렇게 퍼져요. 뿌리는 이렇게 직선으로 뻗어서 가늘고 길은데, 얘가 아무리 뽑아도 소용이 없어요. 뽑으면 또 옆에서 나오고 또 옆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온 그 꽃 옆에 가서 다 개가 있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씨앗이 콩처럼 맺어가지고 툭툭 터져서 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뽑히는 건 잘 뽑히지만 얘를 뽑아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얘는 정원에 있어서는 안 될 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미리 알았으면 한 포기 두 포기 났을 때 제거했으면 되는데, 그냥 꽃도 예쁘고 이파리도 예뻐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정원에 얘가 안 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굉장히 크고 많이 달려서 씨가 떨어지는 대로 다 나요. 발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쑥부쟁이입니다. 이 쑥부쟁이도 봄에 나서 계속 여름 내내 이렇게 자라고 가을에 꽃이 한번 피는데 개화 시기가 너무 짧아요. 가을에 잠깐 피고 이제 서리가 오는데 너무 가냘프게 피고 꽃도 많이 피진 않아요. 예쁘긴 해요. 보라색으로 참 예쁘긴 한데, 그거의 꽃에 비해서 여름 내 이렇게 번식을 하고 다른 식물한테 해를 주고 또 뽑아도 끝이 없는, 이렇게 뿌리가 직선으로 길어서 옆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잔뿌리를 하얗게 내리면서 계속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다 얘가 덮어요, 놔두면. 그래서 얘를 매일 이렇게 뽑죠. 이렇게 뽑아요. 이렇게 뽑아도 끝이 없어요. 지금 식물을 보면, 이 뿌리를 보면은 왜 우리가 번식력을 알 수 있죠. 뿌리가 이렇게 하얀 뿌리를 막 내면서 막 신나게 뻗기 때문에 얘도 정원에 심으면 절대 안 됩니다. 쑥부쟁이입니다. 산딸기입니다. 산딸기 봄에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벌나비가 와서 너무 괜찮고, 또 봄에 그렇게 꽃이 개화된 다음에 꽃이 지고 나면 산딸기가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산딸기가 열려서 요게 이제 7, 8월에 익으면 따서 먹게 되겠죠. 얼마나 예쁘고 매력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산딸기를 이렇게 정원 한쪽에, 제 깐에는 아주 한쪽에다 심는다고 잘 심어놨어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해서 이렇게 저희 향나무를 여기다 심었는데, 이 쭉백나무 여기에도 얘가 계속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얘를 이제 뽑아보면 이렇게 돼요. 뽑아보면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서 옆으로 계속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금방 이렇게 퍼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얘를 이렇게 뽑아야 되고요. 여기 뿌리, 이 나무 밑에서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금방 이렇게 마르거나 또 이렇게 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얘를 저만치는 이제 없애고 아니면 이 나무를 옮기든지 뭐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산딸기 이렇게 정원에 심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곳은 중간중간 나무가 있고 또 산딸기가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나무가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아주 부족한 식물입니다. 산딸기. 괭이밥입니다. 이 괭이밥은 누가 괭이밥을 하단에다 심겠어요. 절대로 심지는 않는데 새들이 심어 놓기도 하고 바람이 심어 놓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 그 바닥에 붙어서 씨앗이 이렇게 퍼져서 없는 데가 없어요. 이 괭이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정원에. 그 왜 그러냐면 얘는 씨가 이렇게 맺었는데 이 씨가 연글면 톡 하고 터져요. 스스로 톡 터지니까 자연발화가 돼서 멀리 톡톡 튀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않아도 얘는 정원에 진짜 무지 많아요. 그래서 빨리 하나씩 생길 때마다 볼 때마다 얘를 씨가 여물기 전에 뽑아서 없애야 됩니다. 괭이밥입니다. 매꽃입니다. 이 매는 이렇게 지금 장미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장미를 계속 스스로는 자랄 수가 없어요. 뭔가의 식물을 타고 올라가서 꽃도 피고 그런 성장을 하는데, 그래서 얘는 아주 밭에 이 정원에 있으면 아주 곤란한 식물입니다. 꽃도 예쁘고 또 이른 봄에 이렇게 나와서 밭을 푸르게 만들어 주긴 하는데, 이렇게 덩굴로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옆에 있는 꽃과 나무를 괴롭히기 때문에 얘는 정말 퇴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얘는 퇴치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워요. 이렇게 뽑으면 뽑히질 않고 그냥 뚝 끊어지는 거예요. 뽑으면 이렇게 하얀 뿌리가 있긴 한데 이 뿌리가 약해서 끊어졌어요. 밑에서 요만큼만 뽑히고. 볼까요?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끊어져요. 그러면 그 끊어진 데서 또 나와요.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고 호미질을 하면 이 뿌리가 잘려서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겨지고, 조금이라도 흙에 묻히면 또 거기서 얘가 나오고, 그래서 얘도 굉장히 퇴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깨끗이 퇴치를 하려면 처음에 났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검정 비닐을 덮어요. 검정 비닐을 덮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정 비닐을 덮어서 이런 식으로 해놔요. 그러면 비도 안 들어가고 햇빛도 못 받으니까 얘가 한 1년만 이렇게 있으면 그냥 죽어요. 밑에서 깊숙이 있는 뿌리가 죽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퇴치하시면 돼요. 검정 비닐을 덮으면 뭐든지 퇴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시풀입니다. 우리 한산에는 이 모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이 모시는 모시 성편도 해먹고 모시 인절미 굉장히 맛있고 칼슘도 많고 굉장히 우리 몸에 유익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귀촌해서 이 모시를 한쪽에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한편에다 심어놨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얘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잔뿌리가 약간은 뽑히긴 하는데 얘가 속에서 남아있어요. 뿌리가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계속. 근데 속에 그 남아있는 엄마 뿌리는 굉장히 굵고 크고 옆으로 막 퍼지면서 또 밑으로도 깊숙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얘를 퇴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포크랭이로 파기 전에는 퇴치가 불가능한 게 이 모시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시풀을 퇴치를 했어요. 그냥 뭐 깊숙이 삽으로 파가지고 정원에 있는 거는 퇴치했는데 이쪽 추대 밑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시풀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축대가 양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바닥이 시멘이고 그래서 이쪽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으니까 그냥 놔두죠. 네, 그래서 모시풀 절대 정원에 한 포기만 심어도 큰일 나요. 심지 마세요. 어성초입니다. 아주 푸르른 잎사귀에 의해서 덩그랗게 예쁜 이파리와 꽃봉우리 어성초 꽃이 참 예쁘죠. 저도 이게 너무 예쁘고, 또한 어성초는 머리 탈모에 좋고 피부
미용, 하여튼 이 어성초는 굉장히 유익한 식물이라서 제가 한번 어성초를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렇게 얘가 지금 여기는 이제 연못가로 이렇게 파고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심었었는데, 정원에 심었었는데 거기에서 얘가 뿌리가 깊숙이 내려가면서 온갖 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퇴치했는데 결국은 연못 여기까지 뿌리가 남아있는 게 많네요. 그래서 어성초 참 이쁘고 귀엽죠, 꽃이. 근데 절대 정원에 심으면 안 됩니다. 머위대입니다. 이 충남에는 이 머위대가 아주 유명한 나물이에요. 봄에는 이파리를 먹고 이렇게 이제 5월, 6월 달부터는 머위대를 먹습니다. 이 대를 껍질을 벗겨서 들깨에 볶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식감이 아주 사근사근 그 쫄깃쫄깃한 맛이 없이, 그래서 머위대가 굉장한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머위대를 한쪽에다가 제 깐에는 잘 심었죠. 한쪽에다가. 그런데 이 머위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많이 퍼져서 제가 그거를 퇴치했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남아서 이 뿌리가 이렇게 연못과 돌틈으로도 또 왔고, 저쪽 그 전봇대 밑에서도 이렇게 자라요. 비닐을 다 씌워놔도 이렇게 구멍만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위대도 절대로 정원에 심어서 조금씩 먹어보려고 심으면 안 됩니다. 박하입니다. 이 박하는 향도 좋고 바람이 불면 향도 나고, 또한 만지면 또 향기가 아주 좋아서 아주 코가 시원합니다. 이 박하 잎을 따서 차를 먹으면, 박하 잎을 따서 컵에 담고 뜨거운 물만 부으면 아주 향기로운 차가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도 이 박하를 이렇게 심어 놓고 손님이 올 때마다 정원에 나가서 한 잎 두 잎 따서 컵에다 넣고 끓는 물을 부으면 아주 향긋하고 초록색을 띠는 이 박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꽃도 피고 향기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얘가 1년만 되면 아마 정원을 다 채울걸요. 그래서 이제 얘를 퇴치를 저는 한다고 시켰어요. 근데 이 박하는 뽑으면 뽑히는 건 잘 뽑혀요. 뽑히는 건 쑥 뽑히는데 이렇게 쑥 뽑혀요. 그런데 이 특성이 또 뭐냐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하얀 뿌리가 계속 나오면서 막 번져서 밭 가득 채워요. 그래서 얘를 퇴치한다고 했지만, 요런 틈에서 계속 지금 막 울타리 틈, 요런 틈만 있으면 요런 데 좀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퇴치를 했는데도. 예, 그래서 절대로 정원에 심으면 안 되는 박하입니다. 원추리입니다. 이 원추리도 이른 봄에 제일 먼저 싹이 나오죠. 통통한 싹이 오를 때 잘라서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물에 한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먹어야 되죠. 근데 이 원추리도 꽃도 예쁘고 나물도 있고 또 싱그러운 이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원추리를 몇 포기 정원에 심었더니 얘가 이 정원에 하나 가득 됐어요. 이 줄기로. 그래서 얘를 또 퇴치를 시켰는데도 어떻게든 이 뿌리가 한 뿌리만 남아 있으면 이렇게 나무 사이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네, 박하도 거기 또 같이 또 껴서 또 자라고. 그래서 원추리도 정원에 심으면 절대 안 되는 꽃입니다. 네, 오늘 영상 끝으로 매실나무 이번 비에 쓰러졌어요. 매실나무 가지가 이렇게 꺾여서 쓰러져서 있습니다. 매실이 너무 탐스러워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영상 마칩니다.